자, 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지난 주말 잘 지내셨죠? 다행히 질병과 관련된 문제들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지금 상황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건강도 항상 잘 지키시면서 공부하고 투자 임하는 우리 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것은 버핏이 다시 미국 경제 회복에 베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고무적인 이야기죠. 이달 초에 버핏이 도미니언이란 천연가스 부분의 유틸리티 회사를 97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 이 뉴스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드디어 다시 이제 버핏이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리스크보다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던져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뉴스가 발표됐는데 버핏이 은행주에도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있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나 우리 팀들이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은행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이고, 그 중에 은행 ETF나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편입하시고 관찰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뉴스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버핏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팀이 보고 있는 관점과 방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버핏이 1조 원을 투자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입했다는 소식들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23일인데요. CNBC 방송에 따르면 버핏이 20일부터 23일까지 20, 21, 22, 3일 동안 BOA 주식을 3,39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8억 1,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800억 원이죠.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미국 두 번째 은행 BOA를 매입했습니다. 추가로 지분율이 이제 한 11% 정도 되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은행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 들어집니다. 아마도 2차 웨이브 때에 변동성이 생긴다면 아마 더 매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발표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분율이 11%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버핏이 투자를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하시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매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은행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더 마음을 열어두시고 은행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버핏은 그의 자금력으로 봤을 때 1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이번에 애플 주식으로 40조를 벌었다고 하니까 1조 정도는 그렇게 크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크겠지만, 그래서 버핏이 샀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분할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수익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요. 2차 웨이브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본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2차 웨이브 때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능성, 이것들을 계산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분배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각국은 2차 웨이브가 발생해도 경제 봉쇄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요 정도 경제 봉쇄가 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되거나 셧다운, 락다운이 되어지면 지난 분기 때 발견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충격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경제 봉쇄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에서 경제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텐데, 행여나 2차 웨이브가 지금 수준을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째,
지금 각 국가가 웬만하면 경제 봉쇄를 하지 않고 2차 웨이브를 넘어가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의 성공이겠죠. 10월쯤 아마 임상 3상 실험이 성공하거나 혹은 허가 뉴스만 나와도 투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임상에 성공했다, 허가 뉴스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경제 봉쇄를 하지 않을 명분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실물은 상황이 또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와도 다른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일단 성공했다는 자체는 투자 시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 임상을 성공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제 봉쇄를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경제 봉쇄를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셧다운 시그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시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사망자 숫자겠죠. 사망자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지면 셧다운 확률은 낮아지지만 사망자가 계속 증폭되어져서 중환자실의 캐파가 줄어든다면 결국엔 그 부분은 의료 시스템 붕괴로 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고, 중환자실이 지금 넉넉하지 않고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면 셧다운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적으로 분할로 매수하는 접근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시그널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 9, 10월달 3분기 때는 그나마 여러 가지 성공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자본이 투여됐기 때문에 유동성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2차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시그널들을 잘 보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뉴스는 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공동연락사무소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막혀 있으니까 밀무역 상황이 어떤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밀무역 상황이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으니 그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관련된 뉴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미국 MBC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금 북한이 중국의 묵인하에 밀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팩트인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정부가 공인해 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고 어떤 외교적 경로와 과정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팩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MBC가 이런 보도를 했다는 자체는 분명히 이전보다 밀무역이 좀 더 커졌다는 시그널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닐 와츠 전 유엔 대북 제재 위원은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해군과 해안 경비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밀무역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중국의 묵인하에 지금 북한이 밀 수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까지 했다는 사실을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밀무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문제는 수면 아래에 들어간 거고, 핵심은 결국에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겠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대선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지율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변형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은 미중 리스크죠. 대사관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간단히 정리하면 아직 대사관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금 양국이 분명히 어떤 제재를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리스크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핵심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조치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서로 철저한 계산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요. 잘 비켜가고 있는 거죠. 각자의 명분을 챙기면서 제재를 하고
내부적으로 민심을 달래거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수준 정도에서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의 조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국은 철저한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고요. 아마 북미 관계도 그렇지만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수준은 달라지겠죠. 더군다나 지금 뭐 중국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미국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에서 암묵적인 동의 하에 제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레벨과 강도는 점점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영역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영향은 크지 않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과 방향은 나쁘지 않다. 버핏이 은행과 관련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11%나 매입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핏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도 지금 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꼭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시그널들을 같이 보시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 미래가 더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